예, 안녕하십니까. 이영민 교수입니다. 아, 이번에, 오늘은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캐릭터에 관해서, 만화의 사대들 중에서 캐릭터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역시 맛보기 동영상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냥 부담 없이, 어, 저기 그냥 살짝 들어봐 주시면 됩니다. 25분짜리인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강의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때 저기 학생 중에 물어온 분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꼭 들어야 이제 출석 처리가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정확히 그 동영상 첫 주에만 그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을 출석 다 들어야 이제 출석을 하는 거고 요거는 제가 봤을 땐 뭐 듣지 않아도 출석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냥 어쨌든 저도 그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서요. 뭐 어쨌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직접 우리는 어, 대면 강의를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알려드릴 것들을 미리 좀 얘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뭐 불편하더라도 열어놓고 뭐 완벽하게 듣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캐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은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스토리 얘기가 조금 더 남은 게 있었죠. 예, 그 스토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잠깐만 하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를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완성한 캐릭터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한번 보죠. 자, 톡톡 튀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주위에 누군가를 모델로 삼는 것이 좋다. 라는 좀 얘기를 했었고요. 어, 자기 자신이라도 괜찮다.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나 소재가 생각났을 때 그 사건이 여러 상황을 떠올려 가면서 대략의 줄거리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자, 영화, 만화, 드라마, 게임, 예능. 요거는 스토리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 가지 장르들을, 다양한 미디어 장르들을 섭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캐릭터라는 거는 그 여러분들 뭐 스토리도 중요하고 캐릭터 중요하고 연출 중요하고 배경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 캐릭터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한 번 보면 독자들이 한 번 보면 잊지 못할 그런 뚜렷한 개성과 그 흡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바로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도 전부 캐릭터예요. 저도 그렇고요. 어, 이 세상 사람, 그러니까 캐릭터라는 자체가 의미가 그 어떤 사람, 인물, 그런 그 피사체적인, 피사체적인 그런 느낌도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성격도 캐릭터가 되는 거죠. 외모뿐만 아니고 성격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 그쵸? 그런 것들, 또 인격도 캐릭터가 되는 거고. 저 사람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는 잘생긴 사람이란 뜻이라기보다는 저 사람 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캐릭터라는 데는 그 피사체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어떤 성격, 스타일적인 느낌도 있다는 거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톡톡 튀는 캐릭터라고 제가 좀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배울 겁니다. 다섯 번째가 재미있죠? 여기 정반대 이미지의 개성을 지닌 캐릭터를 만들어라. 좀 독특하죠? 자,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최신 유행의 옷을 입혀야 된다. 이 어떤지 코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캐릭터는 그 최신 최신 유행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다분히 우리가 이제 그 만화 계통에서 구닥다리라는 얘기를 쓰는데 구닥다리 캐릭터가 되면 안 되겠죠. 구닥다리 캐릭터가 되면은
현 그 웹툰 만화 독자들 세대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이런 식으로 아무리 봐도 아무래도 이제 그 성격이나 선호하는 대상 이런 것들이 바뀌게 마련이죠. 패션도 마찬가지죠. 패션도 70년대 패션하고 2000 지금 20년대 패션하고는 같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는 그 최신 유행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것도 배울 겁니다. 딱 하나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성격이나 모습을 갖고 있는 캐릭터 뭐 이런 거, 또 약점이 많은 주인공,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만화 기획사에서 선호하는 캐릭터 유형 및 사례 분석 이런 것도 해볼 겁니다. 뭐 뭐니 뭐니 해도 이제 확 튀는 그런 흡인력 있는 캐릭터가 중요하겠죠. 여기 보면 이제 예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정열맨, 이끼미생, 레바라는 만화 혹시 아실래나? 알겠죠? 그죠? 네. 라바 말고요. 라바는 저 애니메이션이고 레바라는 만화가 있죠. 아바타, 이티, 크라잉 프리맨, 꽃보다 남자, 슬램덩크, GTO. 혹시 여기 크라잉 프리맨이라는 만화를 보신 사람이 있을까요? 요거는 뭐 19금이에요. 좀 성인층 만화긴 한데 물론 이제 조금 야한 장면들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성인층이라기보다는 이 굉장히 좀 잔인하고 그런 쪽이 나오는 만화입니다. 크라잉 프리맨. 하지만 굉장히 그 연출적으로 뛰어나고 캐릭터성이 있는 만화예요. 그래가지고 그 만화 작가분들은 이 크라잉 프리맨이라는 만화를 모티브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연출뿐만 아니고 캐릭터. 크라잉 프리맨. 좀 재밌죠, 제목이? 우는 자유인 뭐 이런 뜻인데 이 주인공 그렇죠. 주인공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 크라잉 프리맨의 주인공은 항상 킬러인데 킬러라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직업이 킬러잖아요. 사람을 죽인 다음에 보통 킬러들은 냉정하고 잔인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살인 청부를 받고 죽인 다음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크라잉 프리맨인데 요 여러 가지 하여튼 캐릭터성이 다분히 뛰어난 그런 만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꽃보다 남자, 슬램덩크, GTO, 고스트 바둑왕, 데스노트, 그죠? 그 다음에 보스의 두 얼굴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만화인데 독특하죠. 아주 캐릭터가. 참고로 얘기하면 이 보스의 두 얼굴은 주인공이 낮에는 그 평범한 그 속옷 회사, 그 여성 속옷 회사에 남자인데 주인공이 여성 속옷 회사의 디자이너예요. 한데 저녁 때 퇴근하고 나서는 일본 야쿠자 최대 조직의 신선조라고 있는데 신선조의 야쿠자 두목입니다. 독특하죠? 낮에는 그 속옷 회사 디자이너, 저녁 땐 밤에는 마피아 세계의 두목, 뭐 이런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죠. 네. 이런 것도 이제 어,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또 재밌게 설명을 할 겁니다. 병맛 캐릭터 뭐 이런 표현 써서 좀 미안한데요. 뭐 인터넷 신조어잖아요. 병맛. 병맛이라는 게 인터넷 신조어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병맛 캐릭터라고 써봤습니다. 이런 캐릭터들도 필요합니다. 네. 별게 다 있죠. 뭐 엉덩국 작가의 게이 웹툰, 레바 작가 레바툰, 귀귀, 정열맨, 그죠? 랑또의 SM 플레이어, 돌격 크로마티 고교. 돌격 크로마티 고교 여러분들 아나? 모르겠네요. 아주 재밌는 만화인데 요것도 시간 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 독특한 특징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주로 예를 들면서 이 일본 만화들을 많이 예를 드는데, 어, 우리는 뭐 일단 만화로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이고, 만화 스토리, 연출, 캐릭터, 배경들을 일본 만화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애니메이션은 미국이 최고죠. 디즈니사부터 어, 뭐가 있나요? 그 워너 브라더스, 그죠? 워너 브라더스니 뭐 디즈니는 뭐 세계 최고 애니메이션사니까 어, 우리는 그쪽을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학부에서는.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또 요새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감정이 안 좋은데 일본 얘기를 하게 돼서 좀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만화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죠. 학도들이죠. 그러니까 어, 보다 뛰어난 만화를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돌교 크로마티고교라는 만화는 저거예요. 그 주인공뿐만 아니고 조연들도 그렇고 표정이 똑같아요. 다들 다 똑같습니다. 웃을 때나 화낼 때나 액션할 때나 아주 똑같은 그런 표정을 가지고 코믹을 아주 그냥 발산하는 그런 만화인데 보면은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그런 만화. 그래서 아, 이 작가가 참 발상력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만화입니다. 자, 만화 기획에서 선호하는 캐릭터 유형 및 사례 분석, 그죠? 이어서 사회 풍자적인 캐릭터가 또 필요합니다. 흡인력 있는 캐릭터, 튀는 소재, 풍부한 대사력, 개성 있는 연출, OSMU.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스토리에서. 원소스 멀티유스라는 건데, 그러니까 2차, 3차 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화 허브 콘텐츠를 이용해서 영화로도, 드라마로도, 또 굿즈들 만들 수 있고, 캐릭터 상품, 애니메이션 만들 수 있죠. 게임도 만들 수 있고, 만화를 이용한 산업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을 원소스 멀티유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튀는 소재, 진부함을 넘어서는 소재들, 풍부한 대사력, 유행어, 코믹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개성 있는 연출, 여백 활용의 중요성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이 여백 활용을 참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사실 이제 연출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도 개성 있는 연출이네요. 근데 이제 사회 풍자적인 캐릭터에도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나만의 캐릭터 연출법도 공부를 할 겁니다. 캐릭터 연출, 마스크, 인상에 따른 표정 연구. 자, 얼굴은 인상을 가장 많이 느끼게 하는 부분이죠, 보통. 이를테면 찢어진 눈과 처진 눈의 사람은 느낌이 틀릴 겁니다. 보통 이제 눈이 찢어졌다 그러면 아주 가늘고 날카로운 눈을 보통 이제 우리가 눈이 좀 찢어진 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찢어진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조금 차갑고 냉정하게 보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처진 눈이나 이렇게 둥근 눈들은 조금 귀엽고 사람 좋아 보이는 눈처럼 보이겠죠, 아무래도. 왜 눈웃음 하면 이렇게 싹 반달 정도 되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약간 귀여운 느낌이 들잖아. 아, 물론 이제 이거는 처진 눈도 이렇게 날카롭게 보일 수도 있고 찢어졌지만 귀엽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만화에서는 이제 이 캐릭터를 우리가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어, 찢어진 눈과 처진 눈 이런 걸 이제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어, 또 만화에서는 평면 예술이니까 어쩔 수 없죠. 냉정한 사람의 본보기는 이제 보통 찢어진 눈, 이런 그다음에 귀여운 사람은 처진 눈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그려야 되는데 이런 것도 어, 자세히 알아봅니다. 본편에서는 자 의지가 강한 타입, 눈썹이 선명하게 올라가 있고요. 꼭 담은 입술, 여자의 경우 머리를 짧게 하거나 뒤로 묶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연출이에요. 어떤 캐릭터를 또 마스크면 뭡니까?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캐릭터 이제 캐릭터 하면 이제 전 등신을 다 얘기하는 개념이 되고 마스크 캐릭터에서도 마스크 연출은 얼굴 연출이에요. 아무래도 얼굴 연출이 제일 중요하겠지. 몸매도 몸매지만 그 얼굴 연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의지가 강한 타입, 냉정한 타입, 야성적인 타입, 그다음에 귀엽고 명랑한 타입, 그죠? 되게 건강한 표정, 눈은 시원하고 크다. 그 다음에 차분하고 상냥한 타입. 차분하고 상냥한 타입이면은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미소 짓고 있는 얼굴, 눈썹은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다. 자, 그냥 이 글로서는 설명이 확 와닿지가 않죠. 제가 직접 대면 수업, 다음 주 대면 수업 때는 칠판에다 그려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딱 이해가 갈 겁니다. 눈도 쳐져 있고. 뭐 쉽게 해서 이제 뭐 여기도 한번 그려볼까? 자, 그냥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귀가 이렇게 있고, 이게 지금 얼굴이에요. 또 얘기하지만 제가 왼손잡이입니다. 지금 마우스를 이용해서 그리는데, 제가 지금 그 타블렛 판을 켜놓지 않고 지금 녹음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른손 마우스로 움직이려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자, 보세요. 눈썹은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바깥쪽 위주로 이렇게 미간이 넓어지겠죠? 이 바깥쪽으로 준 눈썹이 많이 붙어 있으면. 그 다음에 눈은 처져 있다. 그죠? 보통 이렇게 좀 있고, 눈은 처져 있고, 긴 머리가 짧은 머리에 비해 상냥해 보인다. 그죠? 그 다음에 싹 차분하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때요? 차분하고 상냥해 보입니까? 이런 타입인 거죠. 머리도 긴 머리. 짧은 머리보단 이렇게 긴 머리가 조금 더 차분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습네요. 반대손으로 그리니까. 자, 그러면은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집쟁이 타입, 악인 타입, 그죠? 이런 것들 제가 직접 그려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표정 외 캐릭터 연출법. 좀 전에 이제 마스크, 표정이라면 마스크잖아요. 이 얼굴 그 연출법인데 캐릭터 연출하는 건데 얼굴만 말고 이제 다양한 체형으로의 연출이 또 있습니다. 캐릭터 연출법이. 뚱뚱하면 느리고 둔하죠. 네, 그죠? 작으면 빠른 움직임.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역으로 표현을 보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역발상이라고 하는데 자, 뚱뚱한데도 재빠른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작은데도 너무 굼뜬 느릿느릿한 그런 캐릭터를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자기 스토리에 어울리는 그런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몸의 특이 골격의 표현으로서의 연출. 이건 무슨 말일까? 몸의 특이 골격의 표현으로서의 연출. 자, 좁은 어깨. 소심하고 좀 약해 보입니다. 그죠? 아무래도 좀 좁은 어깨들. 또 남자가 어깨가 턱 벌어져 있으면 좀 뭔가 강하고 이렇게 좀 자신감 있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표정 외에 그 몸매나 이런 것들로 인한 캐릭터 연출법입니다. 또 긴 팔다리. 팔다리를 길게 그린다면 아무래도 좀 운동신경이 있어 보이죠? 키 크고 팔다리 길고 그러면 좀 사람이 이제 운동 좀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깨도 좀 좁고 작고 뭐 팔다리 좀 짧고 키도 작고 그러면은 왠지 이렇게 운동 잘할 것 같은 느낌은 안 들게 보이고. 물론 그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뭐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다만 만화에서는 이런 연출에 어느 정도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두꺼운 목, 강인한 인상이 좀 들 수가 있죠. 굽은 목, 게을러 보이거나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어때요? 이 글, 뭐 잠깐 이렇게 살펴보니까 좀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재밌습니다. 예. 만화의 4대 요소 중에 스토리가 그나마 조금 좀 지루한 편인데 캐릭터, 연출, 배경 들어가면 여러분들 즐겁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재미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그 만화를 그리기 전에 이론 과목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이렇게 쏙쏙 어, 그 입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니까 좀 지루하지 않게 여러분들 스스로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옷차림으로 인한 연출. 그죠? 아까 몸매로 인한 연출도 있고, 이번엔 이제 옷차림으로 인한 연출. 역시 배울 겁니다. 자, 평소에 다양한 성격의 지인들이 어떤 옷차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관찰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최신 유행을 따라야 된다고. 캐릭터는 최신 유행을 따라줘야 된다. 코디 같은 것들. 그렇다면 평소에 다양한 성격의 지인들, 그러니까 본인들 친구들이건 뭐 아는 선배건 후배건 또는 하여튼 여러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또는 연예인들이 어떤 옷차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총동원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유행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옷차림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본다면 학생 캐릭터를 볼 때 이제 풀어헤친 복장들 있잖아요. 복장을 풀어헤치고 또 그 교복 넥타이를 뭐 약간 풀어서 하고 다닌다. 또 이제 여자 교복 중에 뭐 긴 치마를 탁 달라붙는 바지, 치마로 입힌다. 뭐 이런다면은 다소 불량적인 캐릭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주 단정히 입고 평범한 교복 패턴을 그린다면 그 사람은 주인공이 그냥 수수한 주인공이구나 라고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또는 이런 것도 있네요. 여자가 남자처럼 입고 다닌다면 말괄량이처럼 보여진다. 그쵸? 그러니까 여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남자처럼 보이시하게 입고 다닌다면 분명히 여성다운 면보다는 이제 약간 말괄량이, 그러니까 좀 약간 말괄량이 뭡니까? 좀 이렇게 까불까불하고 또 이제 성격도 좀 고집도 좀 있고 약간 좀 보이시한 그런 느낌이 말괄량이잖아요. 네. 이렇게 캐릭터에서는 그 옷차림으로 한 연출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볼까요? 몸짓, 소품 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연출. 자, 몸짓, 소품 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요번에는 이제 옷이 아니고요. 몸짓, 소품으로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소품이면 이제 뭐 액세서리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뭐 팔찌, 반지, 뭐 화려한 귀걸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좀 조금 돈이 많은 캐릭터, 그 다음에 좀 건방진 캐릭터,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을 거고, 또 아주 차분하게, 액세서리가 별로 없는 아주 차분한 스타일로 그리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주인공은 조금, 어, 굉장히 좀 편하고 수수한 주인공인 걸로 이렇게 만화에서는 보여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버릇으로 인한 연출. 이번에는 버릇입니다. 그죠? 자, 맞장구 칠 때 사람을 때리는, 왜 그런 거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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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렇게 하면서 사람 막 때리고 이런 사람들 있죠. 막 웃으면서. 그렇다면 이제 굉장히 명랑하거나 그 활발한 성격을 가진 캐릭터로 독자들한테 보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이런 것들이 버릇으로 인한 연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 우물쭈물하는 버릇, 이런 것들이 있다면 왠지 그 캐릭터는 소심하거나 겁이 많은 캐릭터로 독자들한테 읽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버릇으로 인한 연출도 있습니다. 자, 그 요거는 이제 뭐 다음 만화 연출법은 아직 뭐 그 캐릭터도 안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 이게 좀 처음부터 쭉 보면은요. 자, 톡톡 튀는 캐릭터, 그죠? 톡톡 튀는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만화 기획사에서 선호하는 캐릭터 유형 및 사례 분석. 우리 스토리 때도 그렇게 배웠죠? 그 기획사에서 원하는 스토리,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짚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만화 기획사에서 선호하는 캐릭터, 플랫폼, 기획사, 또 나만의 캐릭터 연출법, 여러 가지 있었죠. 그 마스크 연출법, 그 다음에 행동 연출법,
그다음 옷차림으로 인한 연출법, 성격으로 인한 연출법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기왕이면 재밌게 공부를 하자고요. 자,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